안녕하세요. 은빛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겪어본, 하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뒷담화, 즉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모임이나 직장이나 동네에서도 이야기의 화제가 누군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남의 이야기를 좋아할까? 오늘은 심리학, 진화심리학, 사회학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와 그 속의 숨은 심리, 그리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뒷담화. 단순한 험담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뒷담화란 단순한 욕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적 대화, 즉 평판을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의미하죠. 이 정의는 미국 심리학자 에릭 포스터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수십만 년 전부터 뒷담화를 사회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절,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로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정보를 나눴던 겁니다. 즉, 뒷담화는 인간의 사회성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본능적 행동이에요. 왜 사람들은 뒷담화를 할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연구자 비어스마와 반클리프는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동기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정보 수집과 검증.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과 평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야? 이런 대화는 사실상 정보 확인 행위입니다. 2. 관계 형성과 친밀감. 누군가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때 우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연결감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결속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3. 규범 유지와 집단 보호. 누군가 규칙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경고 역할을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뒷담화는 집단 규범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도구라고 했습니다. 4. 권력과 영향력 확보. 정보를 쥔 사람은 그만큼 우위를 점합니다. 내가 들은 얘긴대로 시작하는 말 속에는 잠시라도 정보를 통제하는 힘이 숨어 있죠. 5. 감정 해소와 자기 방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제3자 이야기를 빌려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의 전이라고 합니다. 6. 안전과 보호 본능. 그 사람 좀 조심해. 이런 말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뒷담화는 악의보다 정보, 감정, 관계의 조절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뒷담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뒷담화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공동연구에 따르면 사실 기반의 뒷담화는 오히려 협력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더라. 그분은 어려울 때 도와줬대. 이런 평판 공유는 집단 내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죠. 반대로 부정적 뒷담화는 독처럼 퍼집니다. 미국 APA 보고서는 악의적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주변의 신뢰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직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뒷담화 자체보다 그 의도와 방향이 문제인 것이죠. 4. 자주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징. 뒷담화꾼이라고 불릴 만큼 자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심리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자존감이 낮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타인을 깎아내리며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불안이 많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이 커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됩니다. 3. 외로움을 느낀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같이 이야기하는 행위로 연결감을 대신 느낍니다. 4.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약하다. 자극적이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검증되지 않아도 쉽게 옮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나쁜 성격이라기보다 자기방어적 심리 구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5. 내가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처럼 해보세요. 1. 즉시 반응하지 않기. 잠시 감정을 식히세요. 흥분된 상태에선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3. 신뢰할 사람과 상의하기.
감정이 흔들릴 땐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4. 단호한 태도로 선 긋기. 그런 이야기는 듣기 불편하네요. 짧고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도 쉽게 물러납니다. 5. 내 행동으로 평판을 회복하기. 꾸준히 진심과 성실함을 보여주면 결국 사람들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6. 건강한 대화 문화를 만드는 법. 뒷담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 본능에 가까운 행위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는 이야기는 멈추기. 사람 비난보다 상황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칭찬과 격려의 대화 습관 들이기. 내가 없을 때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되기. 이런 태도는 결국 본인의 평판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7. 시니어 세대에게 전하는 조언.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삶의 즐거움이자 관계의 핵심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커뮤니티가 좁아지고 소문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에 따르면 사실 기반의 긍정적 대화는 노년기의 행복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입니다. 즉, 말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고 관계의 질도 더 높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뒷담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행동이지만 그 의도와 태도에 따라 사회적 독이 될 수도 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 한마디를 떠올린다면 그 순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